달리던 BMW 차량에서 오늘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만 차량은 완전히 불탔다는데요. 지난 26일 BMW 코리아 측이 42개 차종 10만 6천여 대 대상 리콜 조치를 한다고 밝힌 이후 나흘 만에 발생한 사고여서 시민들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고 결국 집단 소송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리콜까지 발표한 거 보면 화재의 원인은 지금 밝혀진 거죠? 완전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이 불이 난 원인이 다양한 차종이 생기는데 특히 국내에서는 520 디젤 모델에 집중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다른 모델에서 지금 화재가 생겼거든요. 오늘은 BMW GT라던데요? 예, 맞습니다. 결국 이제 지난주에 발표했던 리콜 대상에 포함이 됐던 모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 EGR이라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EGR. 예, EGR인데 이거는 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 쪽으로 집어넣어서 엔진의 온도를 낮춰주면은 우리가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 산화물 같은 걸 저감시키는 환경 장치입니다. 예. 이 장치가 과열이 돼서 이게 화재의 원인이 됐는데 문제는 정확한 화재의 원인, 이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은 소프트웨어까지 포함을 한 전체적인 자동차의 설계적인 부분이냐라는 부분들은 완전히 해석이 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리콜이라는 것은 정확한 원인이 있어야지 이거에 대한 응급 조치가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BMW 코리아가 밝힌 리콜은 내시경을 통해서 차량을 검사해가지고 말씀하신 EGR 모듈의 결함이 확인될 경우만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모듈에 결함이 있는 경우 EGR 부품을 교체했다 손 치더라도 또 불이 나지 말란 법은 없다 이 말인가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정확한 원인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BMW 모델이 국내에서만 지금 화재가 생기고 있고 해외에서는 발생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 바로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게 지금 이 부품이 글로벌 소싱이라고 해서 똑같은 부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같은 부품인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발생을 안 하고 왜 국내에서만 발생을 하고 또 주로 520 디젤 모델에 집중돼서 생기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히 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완벽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완벽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리콜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BMW만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도 빠른 면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기사를 보면 말이죠. 국내에 보급된 BMW 차량에만 EGR을 시켜주는 EGR 쿨러라는 부품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EGR 쿨러가 국내 업체가 제조한 부품이 우리나라에 보급된 BMW에만 장착돼 있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품 회사는 지금 상당 부분 글로벌 소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 공급하는 BMW 차량에 이 장착 시스템이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 수입되는 이 차에 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차에도 다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EGR뿐 아니라 EGR 쿨러도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EGR 쿨러에 대한 부분들이 과열이 된다는 것은 EGR 쿨러의 기능을 제대로 못 지킨다는 뜻이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냉각수가 들어가는데 냉각수의 용량이 딸릴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스템적으로 이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이걸 움직이는 게 시스템, ECU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이 각 지역별로 틀릴 텐데 그런 부분들이 국내 차만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면밀히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차량 소프트웨어는 지역마다 달라요? 유럽하고 한국이 달라요? 그거는 나라마다 이 환경 기준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들어가는 거는 유로 6가 아니라 유로 4나 5인 경우에는 맞춰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소프트웨어가 다 공급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면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딱 EGR 부품 결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결함 때문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와의 충돌 때문인지 등등이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네, 그 부분이 아직 취약하다는 거고요.
또 그것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아직 없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도 이 리콜 발표를 40 몇 개 기종에 하겠다고 발표했지만은 네. 주로 집중적으로 520 디젤 모델이 발생을 하고 반이 차지를 하고 그냥 전체 반을요. 예. 그러면 520 디젤이 다른 차에 비해서 어떤 이 부하가 많이 걸려서 화재가 생기는지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물론 짐작이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520 디젤 모델은 320 디젤이다 그러면 2000cc 디젤이지만은 차체의 크기가 적고 좀 가볍거든요. 네. 근데 520은 차체도 크면서 무거우면서 같은 2000cc니까 엔진에 그 부담이 많이 갔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엔진에 부담이 많이 간다는 얘기는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예. 그런 부분들이 가중치를 높였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요즘 네. 막 계속 덥잖아요. 폭염하고 화재도 연결시키던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연결이 될 겁니다. 왜냐? 이 부분이 이미 그 작년에 집중적으로 작년 말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1년에 5천 건 이상의 화재가 생기다 보니까 하루에 13건에서 14건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간헐적으로 생기면은 경우의 수기 때문에 그냥 합쳐서 흐트러 버리면은 이게 어떤 요인, 다른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네. 며칠 전에 집중적으로 폭염이 오면서 며칠 사이에 520 디젤 모델이 5번인가가 집중 화재가 생기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예, 만약에 예. 그런 요소가 없었으면은 리콜에 대한 것들도 아마 희석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분명한 것은 바깥의 온도가 이렇게 높으면은 차체에 생기는 열을 방출을 시켜야 되는데 알겠어요. 화재라는 것이 1도 2도 차이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지금 리콜 대상 차량인지 아닌지 우선 BMW를 갖고 계신 분들은 확인해 볼 것이고 네. 내가 리콜 대상 차량이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행을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폭염은 지속되고 있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또 이 휴가 기간 동안에 또 장거리 이 차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자제하라는 것 자체는 언제든지 운행을 하면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운행하는 것 자체가 이 엔진에 무리가 가고 EGR 자체가 화재 가능성 높다고 볼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GT도 이제 그래서 불이 났을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렇다면은 자제하라는 얘기는 사실 제가 하기보다도 정부가 나서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콜을 가서 부품 교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의구심이 많이 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해소를 해줘야 되고요. 그거는 BMW는 마찬가지고 국토교통부도 완벽하게 원인이 나와야지 대책이 나오는 거지. 예. 원인이 애매모호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의구심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해소책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부품만 갈아주면 되는 거다. 부품은 전혀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없거든요. 네. 부품 자체는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뜻은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리콜은 임기응변식으로만 그냥 넘길 수가 있지 화재 가능성 충분히 아직도 존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서 불안감은 가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리콜 대상 차량인 분들 운행 자제뿐 아니라 리콜 가서 점검 받고 와도 그 차를 운행하면 안 되겠네요. 정부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정부가 그걸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이미 작년부터 전조현상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집중적으로 화재가 생기면서 그때서야 나섰다는 것도 너무 늦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10만 명의 차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운행도 못하고 불이 날 가능성이 있다. 또 경고에 대한 것들도 정부에서 아무것도 발표를 안 하고요. 예. 또 리콜도 다음 달 말부터 진행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구체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도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예. 답답하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고 원인 조사를 국토부가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것이죠. 아마 이 부분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좀 더 서둘렀으면은 이런 부분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알겠습니다. 텐데 좀 걱정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네. 게다가 BMW 측에서는 뭐 문제를 알고서도 지금 리콜까지 오기까지 계속 뭐 사태를 감추려 하거나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있어요. 네. 만약 소송에 참가하면 보상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까? 고민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늦장 부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네. 또 이미 차가 불났을 때에 대한 이 보상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문제점이거든요. 네.
이거를 면박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들, 또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차종에 대한 부분들, 보상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진전이 지금 첫 단추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형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추후의 진행 방법을 면밀하게 보면서 아마 소송에 대한 것들도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좀 책임 있는 결론을 빨리 내줬기를 일단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